미쯔비시 방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해줘야 되는 동작. 우리가 이제 테스트 운전에서도 했었지만, 테스트 패널을 열고 제일 먼저 수행했던 게 서브 온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서브 온. 그래서 서브 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서브 모터를, 전류를 인가를 해서 이제 운전을 할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 온을 하는데, 서브 온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우리가 이제 SM403이라고 하는 한 스캔 오프 상시 온이라고 하는 이 접점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코멘트를 좀 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달 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우리가 접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바로 달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좀 달면서 해보죠. 스캔 오프 상시 온. 네,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캔 오프 상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PLC가 스탑에서 런으로 이제 상태가 바뀌거나 또는 PLC 전원이 꺼졌다가 이제 온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런 상태로 진입했을 때 그때 한 스캔만 오프하고 상시 온이 되는 건 이제 그런 접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현재 PLC CPU가 레디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위치 결정 모듈한테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CPU와 특수 모듈,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모듈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 우리가 QD77MS2라고 하는 이 모듈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신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자, 이게 지금 QD77MS2의 매뉴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LC CPU와의 입출력 신호 사양 부분에 보면은 QD77MS2와 그 다음에 PLC CPU가 서로 주고받는 그 신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의 방향, 위치 결정 모듈이 PLC의 CPU로 주는 것, 즉 PLC의 CPU가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PLC의 CPU가 QD77MS2 위치 결정 모듈로 신호를 주는 경우 그거는 PLC에서 신호가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디바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디바이스와 출력 디바이스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X0부터 시작하고 있고 여기서 Y도 Y0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X0부터 시작하는 또 Y0부터 시작하는 이 어드레스는 위치 결정 모듈인 이 QD77MS2가 가장 앞에 선두에 있는 경우에 즉 QD77MS2의 선두 어드레스가 제로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QD77MS2의 선두 어드레스는 40번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X 40번부터 시작하고 Y 40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신호가 뭐였냐면, PLC CPU가 이제 정상적으로 온이 됐을 때 QD77MS2 위치 결정 쪽으로 나는 이제 준비됐어 라고 하는 신호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 신호가 지금 Y0죠. PLC 레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Y40을 쓰는 겁니다. Y40. 자, 그러면 여기서 Y40. Y40은 PLC 레디,
PLC는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PLC가 레디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떤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치 결정 모듈도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떤 해당하는 신호를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 X0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는 그래서 X40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X40번. X40번 얘는 QD77 레디 신호죠. QD77 레디 신호. 위치 결정도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버 온 신호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서버 온 신호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Y1에 해당하는 이 신호가 지금 전체 쭉 서버 온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Y41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PLC가 준비가 되고 위치 결정 준비가 되면 이제 서버 운전을 할 준비는 됐으니까 서버 온을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Y41 는 서버 온.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운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서버 온이 되는 소리가 딸깍하면서 띵 하고 이제 소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PLC가 런되는 그 순간에 바로 서버 온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서버 온 신호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MI의 서버 온 버튼을 별도로 놓는 경우 또는 외부의 하드웨어 스위치로 놓는 경우 그래서 서버 온 오프를 사용자가 이렇게 온 오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다가 어떤 스위치의 접점을 여기다 하나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40 살려서 X40이 온이 됐을 때 어떤 사용자의 스위치에 의해서 서버 온 오프를 어떤 스위치를 가지고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바로 서버 온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온이 됐다면 조구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구 운전. 조구 운전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구 운전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이미 다 이제 정의가 돼 있죠. 축 1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축을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축 1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Y48과 49 Y48은 정전기동, 조구기동, Y49는 역전기동이죠. 그래서 보통 조구운전은 우리가 외부에 스위치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이 하드웨어 스위치든 아니면 HMI에 있는 스위치든 간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HMI의 스위치를 사용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HMI 스위치. 그래서 HMI 스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M100번이라고 한번 해보죠. M100번은 정회전, 조구운전, 정방향 조구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은 Y48. Y48이 뭐였죠? 정전 조구 기동. 이렇게 나오죠. 조구 기동. 자, 그럼 똑같이 컨트롤 V 해가지고 101번 얘는 역회전 조구 운전 스위치죠. 실제로는 조구 운전 스위치. 네. 100번은 정회전 조구 운전 스위치. 얘는 회전 조구 운전 스위치.
때 49번이 되겠죠. 얘는 역회전 조그 기동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그 운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조그 운전이 안 되고 에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그 운전에 대한 뭐가 설정이 안 돼 있을까요? 속도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패널에서 조그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그 속도를 1000이라는 값을 주고 나서 이제 정회전 버튼, 역회전 버튼을 눌렀는데, 실제로 우리가 PLC에서 사용을 할 때도 이 조그 속도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파라미터에서는 조그 속도의 제한값만 있지 조그 속도 값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그 운전을 하기 전에는 먼저 조그 속도에 대한 값을 미리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SM402를 하나를 써서, SM402는 뭐냐면 한 스캔만 온이 되고 항시 오프가 되는 거예요. 한 스캔만 온이 되고 상시 오프. 앞에서 썼던 SM403하고는 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PLC가 처음에 딱 런이 됐을 때 한 스캔만 온이 되고 계속해서 오프가 되어 있는 접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처음 딱 PLC가 런이 되는 순간에 한 번만 실행이 필요한 어떤 동작들, 어떤 초기 값들을 준다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접점이죠. 그래서 이 접점을 이용해서 조그 속도 값을 한번 써주는 겁니다. 자, 조그 속도 값을 써줄 때 이제 어떻게 써줄 것인가? 우리가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써줄 건데, 이 조그 속도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가 더블 워드입니다. 더블 워드. 하위 데이터, 상위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그 속도를 써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move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16비트, 그러니까 기본 1워드에 대한 move 명령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d워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조그 속도를 써줘야 됩니다. 자, dmove 하고 어떤 값을 써줄 거냐면, 우리가 1000이라고 하는 그 값, 1000mm/minut에 해당하는 그 값을 써줄 건데, 그 값을 쓸 때는 1000 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더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00을 더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10만이라는 값을 썼습니다. 이렇게 10만. 예. 근데 이 10만이라는 값은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1000.00이라고 하는 값이 조그 속도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근데 어디에다 써줄 거냐? 자, U4라고 이렇게 일단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U4에 G1518 이렇게 하겠습니다. G1518. 자, 여기서 이제 U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의 선두 어드레스의 첫 번째 자릿수 40번이죠. 번지수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 40번인데, 그 40번지의 요 10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요 숫자 4가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LC의 위치 결정 모듈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쓰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하드웨어를 지정하는 이 어드레스 넘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모듈의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듈의 메모리, 이제 이걸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버퍼 메모리를 지정을 할 때는 요 지금 원 표시를 썼습니다. 원 표시는 키보드에서 이제 그 백슬래시 기호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슬래시를 쓰거나 또는 원 표시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듈에 1518 번지의 버퍼 메모리에다가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G1518이라고 하는 버퍼 메모리는 뭘 하는 버퍼 메모리냐? 조그 속도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 메모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쓰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퍼 메모리의 어떤 데이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move, 그러니까 전송 명령을 이용해서 10만이라고 하는 값을 쓰는데 이 10만이라고 하는 값은 실제적으로 1000.00mm/minut에 해당하는 속도 값이고 그걸 어디에다 써주느냐? 조그 속도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에다 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그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조그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그 정방향, 역방향 운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반대로 동작하는 기동 신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락을 걸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 49, Y 48.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M100에 해당하는 정회전 스위치, M101에 해당하는 역회전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조그 운전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